네, 제23년 세입 세출 예산안 건인데요. 비전 성남 제작비를 2억 8,700을 지금 증액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아까 설명은 좀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설명이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 성남이 이제 종이 신문이 이거는 뭐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듯이 지금 뭐 SNS나 또 유튜브 뭐 성남 TV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종이 신문을 예전보다는 좀 덜 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비전 성남을 계속 그 발행을 기본을 지금 그 발행 부수에 대한 기본을 지키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정에 관련된 공고 사항이나 또 시정 내용을 접하지 않은 불유층도 계시기도 하고 또 비전 성남을 또 통해서 또 항상 그 시장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계층도 계시기 때문에 비전 성남에 대한 발행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이, 그 2019년에는 저희가 이제 97만 인구였는데 네, 그때는 9억 예산이 9억 4천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계속 줄어요. 인구가 줄는 거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네, 2022년에는 인구가 94만이 됐어요. 94만 5천. 그러니까 2019년에 97만 2천 명보다 지금 2022년도에는 94만 5천. 인구가 한 3만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도 줄고 그래서 예산이 8억 7천이었어요. 지난해는. 근데 2023년에는 인구가 아직은 이제 그 인구 기준이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2022년보다 94만 5천보다는 지금의 그 2023년 인구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10월 기준이 92만 명이에요. 그럼 2022년보다 2만 명이 더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1억 6,700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2억 7천 정도를 2억 8천 정도를 증액을 해서 비전 성남 발행 부수를 더 늘리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명분이 좀 타당치 않다고 좀 생각하고 그리고 비전 성남이 지금 통장님이나 아니면 저번에 뭐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뭐 다중 집합소에 그냥 뭐 100푸시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까지 우리 그 행정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여야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집집마다 비닐채 쌓여 있다. 누가 요즘 이런 종이신문을 보겠느냐. 그리고 이거 저희가 유튜브로도 충분히 요즘 비전성남도 보고 또 비전성남에 읽는 그 소식도 저희가 늘려놨잖아요. 읽어주는 네, 비전성남도 해놓듯이 그만큼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 2억 8천을 예산을 늘려서 뜬금없이 명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 저희 비전성남 그 뭐죠? 그 형이 달라졌죠. 타브로이드 네, 판형이 판형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저희가 그걸 뭐라 그러죠? 타블로이드판 신문형, 네네 예, 신문형이었고 예, 지금은 책자형, 책자형으로 돼 네, 있는데 신문형으로 편집을 했다가 책자형으로 바꿀 때도 그 예산이 달라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인쇄 예산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신문형이었다가 책자형으로 바꿀 때도 그 편집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또한 심의도 안 받았어요.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이 편집 전체가 바뀌는데도
편집위원들한테 의결도 안 받고 책자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책자형으로 바뀌면서 종이 질도 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비도 더 늘어났고 또 책자형이 그러니까 신문형은 이 편집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춰서. 근데 책자형은 편집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도 책자형으로 인쇄비를 더 들여서 혹시 인쇄소가 달라졌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인쇄소예요? 예. 아니 혹시 인쇄소가 달라져서 또 그랬나 싶은 그런 아닙니다. 잠시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혹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전 상담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편집위원 중에 한 분이세요. 지난호 그 편집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1호에 있는 거죠. 대부분 시정 소식으로 꾸며져서 그런지 이번 호도 시체 특집호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편집위원님들의 어느 한 분의 이제 의견이세요. 그러면 비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정 정책도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의 알 권리도 있고 시민이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러나 시장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공고사항이라든지 뭐 행사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동네 그 소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분야에 또 그 기자들이 다양하게 취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시장 소식지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비전 상담은 좀 편집에서 좀 피할 수 있게끔 다양한 소식지를 이제 원하는 그런 의원도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수까지 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부수까지 더 늘린다는 게 이게 저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상담 제작비 2억 8,799만 8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청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보면 그 이유인 거죠. 13만 부에서 20만 부 발행했을 한 그 예산안 증액에 대한 이유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대 배부율 확대라고 하셨어요. 사각지대가 어디입니까? 지난 저희가 그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예. 지난 행정사무감에서도 말씀 보고드렸지만 예. 성남시 홍보 전략 수립 그 연구 용역 내용에 보면 그 시정 소식지를 받아보는 그 시민이 조사 결과 50%도 채 안 됐습니다. 47% 정도에 불과해서 45% 정도에 됐었는데 나머지 55%는 시정 소식지를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게 제대로 저희가 배부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뭐 실제로 그 시정 소식지를 그 많이 도달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단 마케팅 전략으로 따지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알겠는데요. 부수를 좀 늘려서 한번 네, 그래서 많이 사각지대가 한번, 어디냐고요. 예? 그래서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사각지대라는 것은 예. 저희가 어떤 그 특정한 장소라든가 특정한 뭐 거기를 대기한 게 아니고 못 받아보는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각지대가요? 네네. 못 받아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그 뭐, 어디가 예. 사각지대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다가 발행 부스를 그들을 위해서 지금 더 증대를 하겠다고 하신 건데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발행을 더해서 그분들한테 배포가 되도록 합니까? 어디가 분명한 사각지대가 어디 어느 곳에 아니면 어디 부류에 이렇게 있다고 딱 지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거 지금 그 조사가 된 겁니까? 사각지대가? 저희가 지금 그 각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배부하는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현장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배부하신다 그랬는데 통장님들이 이게 하셔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가요? 통장님들한테 이게 아마도 그 직접 배부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많이 나오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민원은 생각해 보셨나요? 통장님들 민원도 이제는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제 이 시정소식지 배부 수량을 갖고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배부를 좀 더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좀 양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배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첫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실제로 이제 배부 수량이라든가 이것 따라서 통장님들에게 그 이 배부 수당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방면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통장님들의 민원은 최대한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런 예. 그 배포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없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없으시고, 그런 계획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획이 없는 것을 우리 계획 없습니다 하고 여기다 써놓으신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예산 자료지 보면 그런 자세한 계획 없이 이게 얼마예요? 예산이 13만 부에서 20만 부까지 발행을 하시는 건데, 이거 계획 없이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지금 발행 부스 늘리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 그 폐기물 그 재활용 거기에 가면 뭉탱이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용역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배부 점검에 대해서 그 저희가 진짜 그 동이나 구청에다가 맡기지만 않고 저희가 직접 확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뭉탱이로 뭐 분리수거장에 재활용품장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꼭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판형이 바뀌고 나서 사실은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할. 공보관님, 판형 바뀐 거는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정도고 예, 세 차례 바뀌었는데요. 그거에 예. 대한 아직 민원이라든지 현황 파악은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공보관님, 예. 예, 다시 좀 생각하시고 첨단과 혁신의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비전 성남에 실린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매체들이 SNS 매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비전 성남, 저도 비전 성남 앱을 통해서 우리 성남 비전 소식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지면 부수 늘리는 것이 성남 시정 홍보를 하는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고요. 공보관님, 지금 사각지대 해소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통장님들을 통한 직접 배부에 대한 대책도 아직 수립이 안 되시고, 저도 그래서 김선희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신데요. 이따 그거 개수 조정 관련해서는 이따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신문형하고 책자형하고 인쇄비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거 아세요? 지금 물론 그 타블로이드판형하고 지금 책자형하고 인쇄비가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그 비용을 감안을 해서 그 책자형을 만들 때 책자형의 지면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 지난 행정교육위원회님 그 상의 손기록이나 또 이 비전 상담에 대해서 지난번에 양당 의원님들 얘기한 거 다 지금 그런 거 좀 검토 좀 해보셨나요?
담당관님 이런 거 좀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이게 항상 이제 그 비전 상담 얘기가 상임위 때마다 이 배부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그 분위기나 또 여론,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각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그런 현황이라서 그 현황을 집행부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통장님들은 매번 집집마다 이거 나눠주는 것도 나름대로 그분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도 있고 과중한 업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배부처 보니까 과연 이 장소에 비전 상담을 갖다 놓는 게 맞는 것인지, 과연 이 부스가 다 소진이 되는지 이런 것도 의구심이 있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 지금 예산 증액하겠다고 이 발행 부스를 그 증액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에서도 박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사각지대, 이거는 어느 그 배달을 해야 되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각지대라는 공터에다 던져줄 것도 아니고, 또한 분명히 전달해야 될 장소가 있음에도 지금 그런 그 사각 지역이다고만 얘기를 하지, 어느 정도의 어느 분야의 어느 장소에 이런 것도 지금 검토도 안 된 상태이고, 또 이거를 배부를 지금 책임져야 될 통장님들하고도 이런 논의 한번 지금 거친 적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관님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발행 그 단가 정도, 이 편성을 할 때는 부수당 얼마, 기존 거하고 새로운 거하고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이 편성을 하고 증액을 하십시오. 기본도 모르고 기본도 안 지키면서 무조건 예산만 지금 늘리고 아무 대책 없이 신문형하고 지금 나온 책자형하고 인쇄병이 똑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예산만 지금 증액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명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사각지대면 어딘지, 그리고 통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검토 의견을 나누신 후에, 그리고 정말 제대로 정말 증액이 필요하고 부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거 다 검토하신 후에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사각지대는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 세대 수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전 세대에 배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빈 세대, 받아보지 못하는 세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정도로 20만 부로 다 저희가 증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다중 집합 장소를 제외하고 나면은 한 45%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세대 수에. 물론 그 배부 수량이 많다면 말소할 수 있지만 전체 배부 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최대한 많은 부스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공보관님 설명도 이해는 됩니다만, 예,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 예산 자료를 주셔야지, 막연하게 32%에서 49% 하고 막연하게 사각지대 해소한다고 하시고 통장님들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이거를 요즘에 가가오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 굉장히 어려우신 거 아시잖아요. 통장님들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배달을 하라고 이거를 계획에 넣으셨는지 굉장히 의아하고요.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집 앞에 현관문 앞에다가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계단을 청소하시는 그 용역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걷어갈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무조건 부스만 늘려서 시정을 홍보하겠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굉장히 많으니까요.